예, 안녕하세요. 요새 무슨 홍범도 동상, 그 흉상, 육사 교정에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방부 대변인이 말 잘 못해서 우물우물하다가 기자들한테 아주 조롱거리가 되고 난리가 아닙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 MBC, 그러니까 저쪽 서양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거기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좀 무식한 우파 보수가 엉터리 소리 혹은 설득력 없는 소리를 했다고 해서 홍범도라는 사람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것을 이렇게 뭉개고 지나갈 수는 없다. 우리가 좌파든 진보든 좀 진실되고 또 정확하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의 말을 좀 써놨어요. 뭐 알아들을라는 모르겠어.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예, 오늘 그 같은 얘기를 엮어서 우리 군인들, 우리 국군이 어떤 식으로 정신을 강화해야 되는지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냥 뭐 전 교수님 빼고 교수님. 네. 지금 교수님 아니야. 그렇죠. 예. 자, 홍범도가 어떤 인물이에요? 뭐 독립운동을 한 전설적 장군이다. 뭐 이렇게는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제 어떤 행적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뭐 우리한테 가장 잘 알려진 거는 20년 6월에 1920년 6월 달에 있었던 봉오리 전투죠. 대승리를 했는데 21년에 그런데 이 한국 독립군이 그 아무르 강변에 있는 소련 도시 스보보드니, 그 이름은 자유시입니다. 거기에 모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가 좀 묘했습니다. 소련은 일제와 화해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 극동에서 이제 적군 백군 싸움이 일어났고 또 국제적인 개입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가운데서 소련은 이제 일본한테 화해 제스처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한인 독립군들이 바로 이제 봉오동 전투, 그다음 김자진 장군의 그 청산리 전투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무장 해제를 명령을 합니다. 소련이. 그러니까 스보보드니에 모인 사람들한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친소 공산주의 한인 세력들이 나중에는 이제 그 한인 세력인 이제 이르크츠크파가 그 앞장을 섰죠. 그래서 이제 이에 민족주의 성향이 강했던 상해파가 사실은 반대를 합니다. 이제 민족주의하고 공산당 계열하고 혹은 공산주의하고의 이제 간극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상해파 스보보드니에 모였던 상해파와 민족주의파 최소한 600명이 학살이 되고 약 900명 정도가 소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제 그중 상당수가 사실은 소련에 의해서 처형이 됐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무장 독립 세력은 사실은 그 만주에서 붕괴를 해요. 근데 이 참혹한 소련군에 의한 이 우리 독립파의 학살에 홍범도 장군이 이르크츠크파와 손을 잡았고 말년에는 소련에서 살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군 사관학교에서 동상을 세워서 기리기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죠. 논란도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푸른제 소련 군사학교 푸른제와 육사가 이렇게 자매 결연하면 되는 거 아닌가? 더불어 중국당이 중국 공산당과 자매 결연하듯이. 소련 공산당 아마 지금 사관학교 없어졌을 겁니다. 있습니다. 푸른제는 지금 러시아로 바뀌었네 이제. 네네. 그렇죠. 그 명문 사관학교잖아. 그래서 그렇죠. 오프라 침공도 막 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육사와 푸른제가 아예 그 자매 결연을 하면 모르죠. 아마 우리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이재명이 되었으면 그 정도까지 나갔을지도 모르죠. 예. 아이고,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설명을 쭉 이제 이 대각 그 개요를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사실은 상당히 아주 미묘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렇죠. 그 일본하고 소련 일제하고 소련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요하고 우리 또 백모 선생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시죠. 예. 이런 것을 제가 제일 먼저 이런 국제 지정학적 관점에서 몇 가지를 설명한 게 제가 좀
빨랐어요. 이제 국사학계에서도 아직도 이렇게 물론 당연히 그쪽은 뭐 좌빨이어 갖고 예, 예. 안 받아들이는데 몇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그 시베리아 개입, 그러니까 사이베리아 인터벤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1917년에 이제 그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 말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10월 혁명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달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11월이에요. 11월이죠. 예. 네, 11월 혁명인데 그래서 뭐 그 옥토버 레볼루션 그래서 걔들은 어디 그 모스크바 같은 데 거리 가면 그 옥타브리지안가 뭐 아무튼 그 옥토버 뜻하는 말이 식당 같은 데 막 붙어 있어. 많이 들어 있어요. 네. 이제 빨갱이 흉내내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이제 그 붉은 적군과 예, 예. 반혁명 백군 사이에 내전이 붙거든요. 예, 예. 그 내전이 한 2022년 뭐 이 정도까지 갑니다. 그렇죠. 2021년. 근데 이제 그 백군이 몰려가지고 이제 시베리아로 오고 하얼빈에 이제 그 본거지를 하죠. 그래서 예. 하얼빈이 러시아풍 도시지. 그렇죠. 옛날 예, 시가지가. 그렇죠. 예. 그 하얼빈으로 이제 백군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그런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 뭐 체코 이런 데가 이제 일제 체코가 이제 그 시베리아 개입을 해서 이제 한 10만 명 정도가 이제 백군을 도와서 적군과 싸우겠다고 군대가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때 일제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8만 명 들어갔어요. 그렇죠. 전체가 10만 되는데. 사실은 많이 가려져 있지만은 사실상 전쟁이었습니다. 큰 전쟁이에요. 큰 예, 전쟁이었어요. 10만 명이나 들어갔으니까. 예. 국제 이제 말하자면 국제 개입군이죠. 그렇죠. 국제 개입군이 들어간 건데 그때 일제가 이제 지금 이제 블라디보스크 하바롭스크부터 시작해서 만주를 주저앉아요. 그렇죠. 예. 주저앉고 싸움을 하는데 예. 이게 이제 1921년쯤 되면 이제 그 밀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와 소련 사이에 이제 지정학 게임이 좀 달라지죠. 이제 그 이제 훈풍이 돌아. 예, 예.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떤 상태냐면 예, 예. 이게 민족주의 계열 독립 세력이든 공산 계열 독립 세력이든 그때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을 소련으로 여길 때예요. 그렇죠. 그 공산 인터내셔널이니까. 국제주의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뭐 애국가 대신에 인터내셔널가 국제가 그렇죠. 불렀대지 그때는 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산 계열 쪽이든 민족 계열 쪽이든 적은 친구니까. 적은 친구니까. 일제 적이 소련 공산 세력이니까 예. 짬짬이해서 잘 지냈다고. 예, 예. 그래서 거기에 그 백군도로 온 체코군 엄청 죽였어. 우리 대한 독립군이. 그렇죠. 체코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체코제 무기 뺏어서 썼어요. 그렇습니다. 대한 독립군.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참 체코 많이 죽였어.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몰리니까 소련에서 살살 꼬셨지. 야 아무르강 건너서 스보보드니에 와서 회의도 하고 몸도 추스리고 으쌰으쌰 좀 하고 가. 그러니까 순진한 이제 한국 독립군들이 다 간 거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생긴 거는 이제 한국인이지만 예. 이제 완전히 빨간물이던 그 집단이 있어요. 그게 이르쿠츠크파예요. 예, 예, 예. 예, 소련이랑 작당을 한 거지. 소련에서 큐를 받아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무장해제를 시켜야 되는 거라. 그렇죠. 일제한테 항상 큰 사게 차려줘야 되니까. 예. 올리브가지 흔들어야 되니까. 이게 국제지정학이 군사지정이 이렇게 비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포위를 시켜놓고 야 총 내려놔 이런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총을 내려놓나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야 씨 우리가 왜 내려놔. 빠바바방. 그때 그 총알을 뚫고 도망간 사람이 이범석 지청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범석이 그렇게 반공이야. 그렇죠. 거의 극우잖아. 네, 그렇죠. 사실은 이범석은 지청천 장군이 그때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거기 현장에서 한 600명 죽었지.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체포한 게 한 1000명 가까이 체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재판을 걸었네 소련이. 그런데 이 재판이 공정하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배심인가 뭔가 비슷한가 아무튼 그 증인을 또 누굴 세웠냐면 존경하는 여운형 선생과 김규식 선생을 세웠지 않았겠습니까? 들러리로. 그래서 이제 우리 자정 역사학자들 중에서는 이제 홍범도 장군을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때 사실 처형이었는데 학살 비슷한데 그 홍 장군이 하나라도 사건은 있었고 그렇지만 그걸
그 변론하기 위해서 했다 뭐 했는데 사실은 홍 장군이 그러니까 이르쿠스크파랑 손을 잡았다고. 그래서 예. 그래서 그때부터 예. 이제 소련에 주저앉았고 그렇죠. 소련은 그 무렵부터 일제랑 일종의 밀월 관계니까 홍 장군은 일제랑 그 다음부터 싸운 적이 없어. 그렇죠. 예. 싸운 적 없죠. 그럼 소련은 일제랑 싸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렇죠. 고착하게 여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 자유시 저는 참변이라고 안 하고 자유시 학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그렇죠. 학살이죠. 대한민국에서 그걸 학살이라고 부르게 저 혼자야 사실은 거의 이제 둘 됐네요. 우리 조 박사님까지. 그때 이제 소련 공산 정부 입장에서는 예. 그 레닌이 이제 죽을 똥 말똥하면서 레닌 말년이에요. 말년이죠. 예. 근데 이제 소련 공산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트로츠키겠지. 그때 트로츠키니까. 인터내셔널. 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소련의 2인자가 그때 트로츠키죠. 뭐 그렇죠. 예. 이제 트로츠키나 이런 이제 무시무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그 뭐 조선 독립 이런 거 주장하는 저 꼴통 고집쟁이 저 조선 놈들 다 이렇게 잡아 죽여가지고 재물상으로 근사하게 한 상 차려서 일본 애들한테 내줘. 이게 자유시 학살의 본질이에요. 본질입니다. 국제 지정하기, 그렇죠. 예. 군사 지정하기. 근데 그리고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뭐 홍 장군이 맞을 수도 있어. 대세가 이런데 별 수 있냐? 그렇죠. 대세가 이런데 별 수 있냐? 네. 홍 장군이 맞을 수도 있어. 홍범장. 그래서 아무튼 홍 장군은 이르쿠스크파랑 같이 했어요. 같이 그렇죠. 하고 그 이후로 소련에 눌러 앉아서 사셨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어떻게 평가하던 간에 육사 교정에는 안 맞는 인물이야. 그렇죠. 예. 그건 사실이에요. 일반 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로 행적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육사 교정의 흉상을 차린다는 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이제 야, 그 나이도 들은 장군이 그 대세가 그런데 어쩔 수 있냐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군인이라는 거는 죽을 자리를 고르는 게 군인의 사명이거든. 적을 싸웠어. 죽느냐 사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모르시는구나. 미야모토 무사시 정신이 뭐냐면 어디서 죽을까, 언제 죽을까, 그렇죠. 예. 그걸 고르는 게 군인이다. 이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예. 난 맞다고 봐. 네. 군인 뭐 하는 사람이야? 물으면은 언제 죽을까, 어디서 죽을까를 제대로 고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육사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소련에 모셔간 우리 홍범도 장군께서는 그 후 어떻게 신관 편안하시게 지냈나? 뭐 그냥 이름 없이 카자흐스탄 극장에서 수위를 하시다가 뭐 말년에 그래도 76살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뭐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예. 예, 여기서 잠시 극장 얘기 그만하고 돈 비참한 얘기라 광고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죠.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콘텐츠로 보다 정확하게 세계적인 군사 진영 확구도도 밝히고 중국도 비판하고 또 한국 정치에 대해서도 좀 좋은 얘기하고 그렇게 좋은 콘텐츠를 내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홍 장군이 1937년에 네네. 그러니까 16년이 지난 거죠. 자유시 학살로부터. 그렇죠. 그 소련이 또 연해주 동포를 학살 추방했잖아. 그렇죠. 그럼 그때 홍 장군도 연해주 동포들과 함께 중앙화로 보내진 건가요? 아까 카자흐스탄 그렇죠. 갔다면. 예. 많은 이제 지식인 뭐. 네, 그러면은. 전부 다 추방, 학살 당하고. 그때 그 연해주 학살 추방에 대해서 잠깐만 좀 정리해 주시죠. 참 우리 이 참 비극적인 사건이고 가슴 아픈 사건인데 1930년대 초반이죠. 이제 일본하고 말하자면은 그 1920년대 초에 이 소련 백군 홍군 그 전쟁에서 이제 서로 비껴나갔죠. 그러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일본에서 30년 초반에 방공을 이제 떠돌면서 소련을 침공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여론이 비등하고 또 지휘부 혹은 지도층에서 그런 걸 이제 국민들을 세뇌를 시켰습니다. 반공을 내세우고 반공 소련 침공. 그걸 국시같이 내세웠죠. 그렇죠. 그걸 내세웠죠. 그런데 근데 이제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소련은 실제 이제 영향가도 별로 많지가 않고, 근데 중국 본토는 일단 만주는 획득을 했단 말이에요. 만주사변으로. 네. 그 중국 본토가 먹음직스럽단 말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소련은 영향가가 없고. 없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소련 침공, 중국 침공 이렇게 만지작 하다가 망설이고 하다가 1936년 2월 달에 청년장교들이 들어있납니다. 네. 즉 사회지도층 뭐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사람들 다 암살하고 이제 거의 정해지죠 이제. 네, 그 청년장교 반란 사건 2월 26일인데. 그렇죠. 예. 그 청년장교들은 소련 침공하자고 주장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이제 진압을 하거든. 진압을 하고. 근데 명분에서 밀리니까 예. 그때 그 우리로 치면 전경련 회장 같은 사람이 암살됐거든. 그러니까 총리를 죽이려고 갔는데 총리 처남이 나온 거야. 매형이 총리인 줄 알고 칼로 이렇게 해서 암살당한 거예요. 그게 이제 케이스가. 근데 그러면 여러 명 사형당해야 되잖아. 근데 예. 사형이 없던가 한 명인가밖에 안 돼. 그리고 다 방면돼. 방면되고 대신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국시로 반공 소련 침공을 밀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대신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먹음직스러운 이제 중국으로 가는 거죠. 그게 37년 여름 이제 그렇죠. 네. 중국 본토로 이제 향해 갑니다. 문제를 만들죠. 노구교 사건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제가 네. 유럽 열강이나 혹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동안 설정해 놓았던 그 정책을 정면으로 깨부수고 이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개방은 오픈도어는 지금의 개방하고는 의미는 다르죠. 어떤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유럽 열강은 중국에 대해서 오픈 더 팔리시 개방이라는 원칙을 세워놨던 거죠. 그렇죠. 예, 예. 이때 그 개방은 지금의 뭐 개방하고 좀 다르고 그러니까 식민지로 삼지 않고 그냥 놓아둔다는 거죠. 그냥 여러 국가들이 그냥 오픈하게 해서 진출해서 뭐 활동하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완충도 아니고 또 식민지도 아니고 개방 공간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 식민지들은 그러니까 독점적 배타적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배타적 공간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개방 상태로 이제 그 서로 강대국 간의 유럽 국가와 또 미국 간의 이제 암묵적인 그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중국을 일본이 훅 들어가서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진출을 해서 잡아먹어 버리죠.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일본의 독점 공간이다. 독점 공간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세계 질서랑 정면 충돌한 거예요. 그렇죠. 중일 전쟁이. 예, 중일 전쟁이. 예. 네, 그렇죠. 예. 이제 이때부터 이제 세계가 고전에 이제 유럽의 그 파시즘, 나치즘,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의 군국주의 이게 이제 서서히 결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1940년에 삼국 동맹이 만들어지죠. 독일의 나치즘하고 이태리 파시즘, 일본, 이태리가 합해서 말하자면은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그 삼국 동맹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40년임이죠. 동맹 자체는 40년이지만 예, 예. 실제로 눈이 완전히 맞아가지고 죽고 못 사는 관계 들어간 게 이미 39년이고 예, 예. 그 상태는 2차 세계대전 발발인 독일의 폴란드 침공 이전에 이미 무르익었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개시를 한 게 사실 중일전쟁입니다. 예, 예. 중일전쟁에서 그게 시작된 거죠. 그렇죠. 37년에. 예, 37년에 해. 네, 그런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중일전쟁이 우리 연해주 동포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거 또 이제 이야기를 해야 이게 전체가 짜여집니다. 말씀을 그렇죠. 좀 해주시죠. 예. 자, 소련 입장에서 보면 예. 이 일제란 놈들이 이게 우리를 쳐들어올까 아니면은 중국을 쳐들어갈까 이게 참 아슬아슬한 거야. 그렇죠. 피하고 싶은 얘들이 거죠. 뭐 36년에 청년 장교 애들이 와서 야씨 우리 뭐 하고 있냐 지금 방공. 덴노 선왕 폐하를 모시고 소련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이 배불러 터진 것도 나와봐 칼로 푹푹 쑤시고 돌아다녔는데도 그 청년 장교들을 별로 엄벌에 안 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련 입장에서는 이게 아슬아슬한 상태거든. 그런데 어느 날 딱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일제가 중국 본토를 향해서 가네. 그럼 이제 일제가 미국, 영국이랑 충돌하는 코스잖아. 그렇죠. 예. 소련은 스탈린은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요. 스테이크를 10인분을 먹었어. 10인분 못해. 그건 내가 지어낸 말이야.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먹고도 남죠. 스탈린이 여우잖아. 잔인한 여우인데 스탈린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독일과 미영이 들이받고 일제가 미영이 들이받는 게 스탈린의 로망이야. 그렇죠. 독일과 미영이 들이받은 건 39년에 왔어. 왔어.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2년 앞서서 일제와 미영이 들이받은 거예요. 그렇죠. 중일 전쟁으로.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이뻐. 저 일제 일본 애들이 상을 근사하게 줘야 돼. 근데 스탈린이 악마잖아. 그렇죠. 굉장히 잔인하고 영악한 놈이거든. 야, 쟤들한테 무슨 상을 주면 좋을까? 그래. 인간 목숨 30만쯤이면 어떨까? 생목숨. 그 우리가 악마의 피해자가 됐죠. 그래서 연해주 동포가 2, 30만 규모인데 예. 그 연해주 동포들을 이 사람들이 원래 소련 혁명 때부터 볼셰비키 지지 세력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1917년 그 내전 때부터 이게 왜 그러냐면 일제의 적이니까. 그렇죠. 그거 알아? 코민테른에 네. 코민테른이 그 레닌이 만든 전 세계 공산주의 관리 조직이잖아. 그렇죠. 그거 발기인이 한 10명밖에 안 돼요. 예. 하나같이 전부 세계 공산주의 역사상 이름이 있는 지식인들이야. 빨갱이 지식인들이야. 근데 조선 근로인민동맹 대표 김머식이는 이건 개족보야. 누군지 몰라. 지금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네, 그렇죠. 내 추정에 이게 연해주 동포 중에 한 명의 대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그렇죠. 정도로 연해주 동포들이 이 볼셰비키에 대해서 초장부터 충성을 바쳤다고. 제가 파리에서 저기 공부할 때 권희영 박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희영 박사한테는 그런 얘기 들을 거 없어. 권 박사한테는 당신 말이야 프랑스 요리 한번 해봐. 취미가 프랑스 요리 아니야. 그때 한번. 근데 별로 못해. 본인은 그렇다고 주장하지. 근데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스탈린에게 잔인한 인간이니까 예.